제가 너무 이렇게 뉴스에서 소개하기가 민망한 것들이 많아요. 뻥이 열렸다. 빡쳐가지고 그냥 폭발했다. 그럼 우리도 대통령 28%던데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좀 다르지. 안녕하십니까. 김경협의 정치 맛집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제목이 말이죠. 이럴 거면 차라리 나가지 말지. 대통령이 외교의 신기원을 열고 있습니다. 구력외교라는 새로운 장르를 이제 개척을 한다든지 처음 보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48초의 기적. 48초 안에 뭐 북핵 문제, 공급망 문제, 질병 대치기금. 그렇죠. 해결 다 했다고. 사실상 이제 우리 대통령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닌가. 이 시간과 공간을 접어서 빠르게 다 모든 걸 해결하는 거죠. 남들은 4시간 8분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나는 48초로 충분하다. 저는 한번 녹음해가지고 들어보고 싶어요. 래퍼가 아닌가 싶어요. 래퍼가 아닌가. 일각에서는 쇼미더머니 출연해야 돼. 쇼미더머니는 출연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거야? 이게? 출연 안 해주고 만들고 쪽팔려서 만들고 쪽팔려서 합격 목걸이 이렇게 걸어드리고 이렇게. 자,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뭐 이제 욕하기 전에 좀 체크를 좀 해볼게.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우리 대통령실은 주장을 하는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간담회다. 그러니까 잠깐 그냥 만나서 잠깐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해서 흔쾌히 합의했다. 그게 이제 9월 15일에 네. 발표했던 내용이죠.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일본은 합의한 적이 없다. 만나지 않을 수 있다. 한일 정상회담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정상회담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게 돼 있는 상황. 정상회담은 현재 양국 간의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기시다 총리를 한번 만나게 해줘. 제발 만나주세요. 제발 만나주세요. 하도 이제 귀찮게 하니까 일본에서 그러면 저기 일본 그 저 유엔 대표부 그 총리가 있는 대로 그럼 와 직접. 니네가 와라. 와라. 아쉬운 놈이 와야지. 그걸 또 만나러 또 거기까지 갔다는 거 아니야? 또 이제 사실 정상회담을 거기에 나가면 어디에 지금 제3의 장소에 있어 서로 이렇게 딱 그 국기도 걸어놓고 뒤에다 이렇게 딱 걸어놓고 딱 걸어놓고 조율된 의제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쭉쭉쭉쭉 해서 정리들을 해내고 같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렇죠. 이래야 되는데 정상회담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는 너무 웃긴 게 사진을 둘이 찍었는데 보통 사진 이제 한번 찍고 정상회담 사진을 찍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뒤에 이제 국기 양국 국기 딱 아무도. 걸어놓고 악수하는 장면 이렇게 해가지고 좀 멀리서 이렇게 찍어서 좀 그렇지. 폼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아니 근데 그 사진 공개한 걸 봤는데 이게 마치 그 포토샵으로 크롭한다 그래도 잘라낸 것처럼 두 명만 이렇게 깊게 찍어가지고 얼굴만 딱 나오더라고요. 뒤 배경이 하나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멀리서 찍으면 좀 폼이 안 나고 좀 멋이 없는 정상회담 같지 않은 장면이 되니까 회담장 같은데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약간 창피하니까 약간 땡겨가지고 이렇게 찍은 거 아닐까 그렇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정상회담 사진을 네. 처음 봤어요. 옛날에 왜 대통령이 버지니아라는 술집에 가가지고 이게 자기 친한 사람들이랑 사진 찍었을 때 같이 얼굴만 이렇게 땡겨 찍은 게 이게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일본이 또다시 그건 정상회담이 아니다. 아니다. 그건 간담이다. 또 사이에 잠깐 만나는 거. 그것도 하도 만나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우리 총리가 바쁜데 시간 좀 내준 거다 잠깐. 그 뒤로도 지금 일본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뉴스에서 소개하기가 민망한 것들이 많아요. 일본 총리가 우리 대통령실의 정상회담 발표를 듣고 뚜껑이 열렸다. 빡쳐가지고 그냥 폭발했다.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언론에다가 흘릴 정도로 일본 정부는 막 자기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상회담을 한 30분 하는데 기시다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대통령 혼자 계속 말을 늘려가지고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하려고 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한국 정부는 일본에 빚을 진 거다. 미리미리 알아서 잘 기어라 앞으로. 다음에 만날 때 선물을 갖고 와야 될 거다. 그렇지, 선물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이게 마치 그 옛날에 명나라 황제를 접견하러 간 조선 사신처럼 그렇지. 우리가 그런 태도로.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 방식으로 돼버린 거지. 아하.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네. 이 원인을 좀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일본의 상황이 기시다 지금 총리가 지금 국장 문제로 지지율이 뚝 떨어져 있거든. 아베 전 총리의 국장 문제. 국장 문제. 네. 그래갖고 지지율이 36%.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지면은 네. 총리 사퇴해요. 내각 해산. 예. 내각 해산, 총리 사퇴. 그럼 우리도 대통령 28%던데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좀 다르지. 그죠, 다르죠. 일단 얼굴 두께가 좀 다르지. 얼굴 두께가 다르죠. 저는 의원님이 이제 우리는 대통령제고 저기는 내각제고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더니 얼굴 두께가 다르다.
지금 일본의 아까 지금 지지율 상황으로 봤을 때 네.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지금 한일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마이너스다. 뭘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뭐 과거사에 대해서 여기서 흔쾌하게 뭐 사과를 할 리도 없고 그치. 강제징용국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딱 뭐 뭔가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 본인 사정이 지금 저 이 발등에 불이라. 아. 그래서 지금 한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우리가 이제 하도 이제 애걸복걸하고 매달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아니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외교 당국이나 대통령실 뭐 외교안보실이나 이런 데서 판단을 해가지고 아 지금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급전직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일본 측의 양보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무리하게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말고 실무단에서 뭔가 따로 좀 조치를 취하고 이번에는 포기하자 접자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한일 간의 현안들에 대해서 네. 이게 지금 해입법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인지 아닌지 설령 나온다 그러면은 실무적으로 일정 정도 의제 조율이 돼야 되고 그쵸. 네. 그 의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 접근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지 이런 절차가 완전히 생략된 채로 이게 정말 아마추어 외교의 전형이고 아예 국제 정세 자체를 잘 모르는 것이고 네. 외교의 기본조차를 모르는 사람들이 외교를 하겠다고 나서서 이 지금 참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아니 그러면 이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자를 물어야지. 책임 물어야 된다.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우선 첫 번째 이걸 흔쾌히 합의했다고 발표한 김태호 안보실 1차장. 그렇죠. 네, 원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MB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고 그렇죠. 한일 군수 지원 협정 몰래 추진하려다가 날라갔죠. 발각이 돼가지고 네.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켜서 잘린 사람이. 그 이제 북한이랑 베이징에서 그다음에- 만났을 때 돈 봉투 주다가 창피당했던. 그 과정에 또 군사기밀 유출죄까지 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네. 항소심까지인가 지금 유죄를 받았어. 그런데 지금 안보실에 1차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대표적인 친일파거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도 허용할 그렇죠. 수 있다. 네네. 뭐 이따위 발언을 그냥 함부로 해대는 군사기밀 유출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는 외교 기밀을 미리 노출시켰다가 지금 외교 난리가 난 기밀을 거니까. 또 노출시킨 거지. 그러니까 기밀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저는 그리고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안보실 1차장, 2차장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안보실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같으면 서훈실장이나 정의용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 직접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부는 어떻게 된 건지 김성환 안보실장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맨날 김태형 차장이 나와가지고 아니 자기가 무슨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도 아니면서 아 우리가 흔쾌히 하기로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과거 정부에서도 사고 뭉치였고 사고뭉치. 벌써부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도 계속 지금 사고를 치고 있다. 잘라야 아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이대로 놔둘 수는 없을 거예요. 어... 이거 어떻게 놔둬요 이런 상황? 잘라야 되는 거죠. 예, 실제로 이번에 아마 정리하지 않으면은 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될 겁니다. 이번 국정감사 때 잘라주십니까? 우리가 자를 저기는 아니지만은 계속 이거는 공세를 해가지고. 예, 아마 잘라주세요. 계속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식의 지금 외교 안보 자를 수 있다고 약속을 예, 좀 해주십시오. 잘라주십시오. 김태효는 잘라야 된다. 자르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근데 자를 사람은 어차피 대통령이 잘라야 대통령이니까. 되는데 내가 자를 수 있다면 벌써 잘랐지. 그래도 삼선 외통위원인데 잘라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자를 힘만 있으면 나한테 권한만 주면은 나는 벌써 그냥 바로 이건 벌써 그냥 바로 그냥 집에 갔다. 아 알겠습니다. 아예 자질도 안 되는 사람을 처음부터 기용한 게 문제인 거지.